생활 속 경제 문제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지만 지금 며칠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쪽방촌에 한번 가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름값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고 예. 그냥 전기장판으로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료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거나 한파 쉼터를 마련해서 이른바 에너지 복지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여전히 상황이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탄 가격까지 한 장에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해 올랐죠. 20년 넘게 연탄 나눔 봉사를 해온 허기복 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탄으로 겨울나는 에너지 저소득층은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시고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단돈 100원이 아쉬운 거예요. 연탄은 19.6%나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는 연탄이 아니라 금탄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에너지 빈곤층들이 더 힘든 상황인데요.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냉방비나 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위에만 지원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탄을 안 떼고 버티는 집은 정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서 난방을 잘하는 집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빈곤층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지 범위도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연료비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집에 온도를 넣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바우처를 주거나 현금을 주는 공급형이 있습니다. 또 주택을 고쳐주거나 가전기기를 개선해주는 효율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난방이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환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적절히 섞는 게 좋을 텐데요. 현재는 공급형 지원만 많아서 앞으로 효율형이나 전환형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만 에너지 빈곤층이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다른 나라 상황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네, 전 세계 에너지 빈곤층을 현재 13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미국에만 3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집은 집을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보일러나 보온재 같은 물품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한국처럼 혹한기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아예 에너지 기본권이란 개념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에너지 공급 기업이 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주택을 보수할 때 보조금을 주고 저소득 가구에는 바우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또 정부 말고 기업에서도 에너지 복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공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섬이나 산간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배관을 100여 곳에 추가로 깔 계획인데요. 이 천연가스 보급률이 현재 92%에 이르지만 전기나 수도보다는 그래도 꽤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서 가스 공급을 이익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보고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줘서 전기요금을 절감해주기도 합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단열 창호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체계적인 복지가 우선이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기나 물, 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집의 마일리지를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른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입니다. 이미 발전 기업이나 교육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너지 복지가 특히 요즘 같은 추위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